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3.5%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또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22일 새벽 3시에 또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 발표와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무이한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유일입니다. 네, 목요일 날 이틀 뒤에 이제 FOMC에서 기준 금리 이제 인상 발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0.75%의 자이언트 스텝과 이제 1% 울트라 스텝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0.75%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을까 아닐까라는 게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시장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살펴보면은 항상 기준 금리를 이제 올릴 그 발표 당일날 빠지는 것보다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이제 파월 의장이 언지를 주기 때문에 그 전에 선반영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제 이제 저녁부터 해서 조금씩 시장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지금은 조금씩 회복해 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빠지고 이제 오르고 이런 횡보하는 모습이 발표 이전에 조금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좀 불안정 요소로 인해서 시장이 숨지기고 있다. 하지만 이제 발표 후에는 오히려 이 불안정 요소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너무 숨죽어서 투자를 이제 매매를 중단할 필요도 없고 어제처럼 좀 빠진 날에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좀 반등 나올 때 아무래도 수익을 조금씩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 발표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서서히 횡보하고 있는 라인 지금 굉장히 거래량도 활발하고 매물대가 지금 강력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 지지 라인에서 매매를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금리 인상 발표 당일보다는 좀 전에 미리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고 다시금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매수 타점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 보디가드,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좀 되게 뒤숭숭해요. 비트코인 지금 2,740만 원 선에 좀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어제 여러분들 이제 암호화폐 이제 그 하락폭이 너무 깊었던 나머지 이런 좀 소폭 반등이 나왔으나 현재 다시 한번 흘러내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준의 이런 자이언트 스텝의 이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에 따른 좀 어떻게 보면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는 그 자체는 지금 상승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 반등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로 지금 이제 코인들이 좀 집결을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개인 지갑에 있던 이런 코인들을 다시 거래소로 이제 송금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코인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더 밀릴 가능성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좀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뚜렷하게 여러분들 이런 상승세로 이제 올라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유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좀 호재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좀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들 지금 남은 시간 이제 이틀 정도 남았죠. 지금 이런 시간 동안 좀 비중 관리 잘하시면서 투자에 좀 열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단기적 반등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지갑에서 거래소로 좀 송금하는 이동량이 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 소식 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CFTC 위원이 리플 CEO를 만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대형 전자유통업체 베스트바이가 전 매장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판매합니다. 또 해킹과 지급 중단으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베스트바이는 최근 솔라나 지갑과 또 각종 브릿지 관련 해킹 이후에 레저 매출이 좀 급증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플이 급등한 이유는 SEC와의 소송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리플이 SEC를 상대로 좀 매우 큰 승리를 목표로 하면서 가격이 좀 급등했습니다. 모든 XRP가
SEC가 좀 투자 계약이었고 따라서 연방증권법에 따른 증권이었다는 주장을 좀 뒷받침하는 것은 SEC가 좀 제시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유일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내용을 보니까 리플이 이제 SEC 상대로 뭐 대승이 목표다. 이래서 뭐 리플의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일단은 좀 굉장히 뭐 웃긴 내용입니다. 네, 아닙니다. 뭐 목표로 가졌다고 해서 그 당시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도지 이제 빌리 마커스가 나 도지 코인을 뭐 화성할 때 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도지 코인이 급등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슈성으로 인해서 리플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가격적으로 봐더라도 그렇게 급등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이제 급등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SEC랑 계속 몇 년간 이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끝나갈 거다. 지금 뭐 SEC가 거의 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SEC 입장에서 계속 이제 소송을 이게 할 때 어느 소송이든 간에 이제 승률이 100%란 말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들여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리플 이거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SEC 이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SEC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사건이 종결이 되고 끝날 때쯤에는 이제 같이 합의를 함으로써 이제 소송 이제 종결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갖고 이제 소송을 종결을 하니까 지금 입장에서 뭐 리플 랩스 쪽에서 뭐 SEC 상대로 대승을 뭐 거둔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아무도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뭐 SEC에 대해서 뭐 소송에 대해서 많이 뭐 승소를 하면은 리플이 떡상하겠다. 그럼 리플이 미리 투자를 할까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렇게 뭐 크게 떡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떡상할 것 같지 않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경제적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개별 코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폭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로 인해서 잘못된 투자를 이제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검찰이 테라 권도영이 4월 싱가포르 출국 때 도주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또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비트코인 소폭 반등, 그러나 완벽한 추세 전환은 아니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준은 좀 매파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사실상 2024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좀 유일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리 봐도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희들의 코인이 마이너스 뭐 50%, 60%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코인들이 일단 뭐 원상복구 되려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도 잡혀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까지 되어야만 우리 시장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비트코인 조차 강하게 좀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금리 인하는 무슨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네, 금리 인하는 아직 좀 먼 나라 얘기인 것 같고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얘기를 하세요. 뭐 인플레이션 잡으면은 내년 뭐 상반기 뭐 하반기쯤에는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또한 내년 뭐 하반기쯤이면은 어느 정도 네,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서는 일단은 이번 연도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파월 의장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히지 않으면은 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파월 의장 연준에서 보는 것이 결국은 두 가지가 되겠죠. 이 고용지수랑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언젠간 어느 시점에서는 이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이 연준과 이 미국 재무부 장관에서 우려하는 이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흔들릴 수가 있다. 그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 파월 의장도 어느 정도 결단을 해야 하고 금리 인상을 멈추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힌 수치를 보면은 금리 인하도 이제 걱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쉽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보면은 일단 파월 의장 눈에는 일단 인플레이션 요 한 가지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고 금리 인하는 2024년까지도 뭐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수치가 빠르게 잡혀가야 한다. 정말 빠르게 잡히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변동성만 보더라도 이 인플레이션 계속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기 전후로 나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 잡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금리 인상 이제 발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틀 뒤에 금리 인상이 발표가 돼요. 그 후에 뭐 금리 인상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반등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11월 FOMC 그리고 12월 FOMC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고 파월 의장이 이제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고 가장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시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나중에 인플레이션도 잡힌다면 시장에 빠진 만큼 더 큰 반등이 있을 거니까 같이 한번 이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장 함께 냉정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인플레가 잡혀야지만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유일립 전문가님께서는 2023년 내년이죠.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지수와 또 인플레가 잡혀야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시원한 반등이 나올 때를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 잠깐 보자면 밑골이 달려서 좀 양봉 보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어제 또 많이 빠지는 듯 싶더니 살짝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이렇게 좀 뒤숭숭한 시장인 것 같은데 가드님 좀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올해에 이제 우리가 큰 이벤트를 보면 한 3번 정도 남았죠. FOMC가 이제 3번 정도 남았는데 아까 유희 전문가님께서 참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3번의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볼 때 우리가 통상 한 200bp 정도를 3번에 나눠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75, 75, 뭐 그냥 뭐 이렇게 50 가느냐 아니면 100, 75, 25 이렇게 가느냐 이게 어떻게든 이제 나눠서 이제 진행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당장 내일 모레죠. 이제 FOMC를 앞두고 좀 현재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암울하고 그런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75bp가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죠. 우리가 이런 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 시장에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악재를 이미 한 70, 80% 정도는 이제 선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이번 주를 좀 지켜보시면서 비트코인을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지켜보시고 이제 매매를 들어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자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이 시장에는 너무 다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씩 빠지고 이런 지금 빠질 때마다 이런 중요하단 지지 라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인들을 보든 비트코인을 보든 알트코인을 보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하단 지지라인들이 있어요. 그런 지지라인들이 올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들 분할로 모아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비트코인이 막 무너져서 뭐 $10,000까지 갈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의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고하지 못한 답을 내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런 시장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앞두고 이런 공포감의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좀 이해만 하시게 된다면 우리 뭐 이런 실망 매물이 좀 타져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버틸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런 CPI로 우리가 이제 크게 한번 당했어요. CPI로 당하고 뭐 좋게 봤지만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CPI 이후로 이제 하락세로 한번 내려간 시장이 지금 계속 이더리움 머지를 거쳐서 좋게 올라오는 척하더니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물 옵션도 마감을 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좀 볼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뭐 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이제 최고점을 봤을 때 마이너스 70 정도의 부근에서 여러분들 지금 매매를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포기하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뭐 단톡방이나 이제 여러 뭐 블로그나 이런 걸 봐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좀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럴 입장이 아닌데 왜 그럴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게 좀 사실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2018년도 시즌에 비트코인이 이제 $3,000까지 떨어졌던 그 부근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매수하십시오. 공포에 매수하시고 지금이 좀 적기라 생각을 하고
여전히 저는 좀 상방을 보고 있고 무조건적인 이제 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거시적 경제 뭐 차트적 이런 걸 볼 때도 비트코인이 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하방으로 내려와서 영원으로 수렴할 가능성보다는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좀 이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다 파시고 여러분들 시장을 떠나시게 되면 지금 당장은 뭐 이거 좀 지켰으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어도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크게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하방 관점은 이제 거의 다 나왔고 내려가도 한파동 더해요. 그게 내려가도 한파동 더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시장이 좀 이제 지켜주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공포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나온 얘기인데 뭐 이런 가상화폐로 이제 공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건 견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쓰고 채굴하는 데 써가지고 뭐 공해가 발생하고 이제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이제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이제 의무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 이런 것들 금지를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좀 보고서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뭐 이거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다. 또 뭐 공해가 새롭게 유발되는 뭐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뭐 기후 변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이게 얘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얘기이고 이런 뉴스로 이제 시장 자체를 끌어내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우려먹은 뉴스 이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골처럼 우려먹는 이런 지금 뉴스들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이런 사용되는 에너지보다 전통에 있는 우리가 은행에 있는 이런 뱅크 시스템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 투자자들 궁지로 몰아가는 이런 행동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들은 해야겠죠. 시장을 무너뜨리고 그들은 또 저가에 또 매수를 하고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 여러분들 절대 이런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FOMC 회의가 3번 정도 남았는데 지금 200bp를 나눠서 올릴 가능성이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FOMC 회의에서 75bp를 올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악재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미 선 반영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리 발표 후에 좀 들어가시는 게 현명하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주요 하단 지지 라인에서 좀 분할 관점으로 매수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비트 최고점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장은 마이너스 70% 이하 떨어진 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매매를 해도 괜찮은 장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또 머지 이후에 조금 더 강해졌다는 소식인데요. 우리가 어제도 나눠봤지만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딱히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머지 업데이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머지 업데이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막 카운트다운 해놓고 지금 막 5, 4, 3, 2, 1 막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면서 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이제 이더리움 POW에서 POS로 전환되는 그 이슈가 나오자마자 그때 잠깐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냈어요. 이와 같이 이미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선반영이 미리 먼저 되고 그 이후에는 발표됐을 때는 효력이 거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면서 뭐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 뭐 들고 계신 분들,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 뭐야 상승 안 하네 그냥 팔아야겠다, 팔고 딴 거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럼으로써 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씩 빠지고 있다. 근데 빠질 때는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항상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기회인데 일단은 좀 안 좋은 일단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이번 시장은 비트코인이 좀 주도하는 시장이기보다는 이 단기간 한 달 정도는 이더리움 주도화에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장이었어요. 우리가 시장에 계속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더리움 좀 머지 업데이트 관련해서 계속 이슈화가 되면서 이더리움 막 계속 가격적으로 상승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하고 ERC 계열,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이 좀 수락 펌핑이 자주 나오면서 시장이 좀 들쭉날쭉하는 적이 이제 몇 번 있었다.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주도하는 시장에서 이제 꺾였어요. 꺾이고 나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럼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POW 이제 작업 증명 방식으로 사용한 암호화폐 시총 95%가 이제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 지금 POS로 전환하면서 이제 결국 채굴하는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주도하에 또 다시 몰렸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더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더리움 지금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즉슨 지금 이더리움 쪽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조금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해시레이트도 높아지고 지금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이제 전망이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해진다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의 개혁 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비트코인 지금 20K를 기준으로 해서 18K가 18K 그리고 22K, 23K 이 부분을 계속 횡보하면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18K 부분을 결국은 깨지 않고 계속 또 반등이 나왔다가 또 지지해줬다가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뭐냐? 지금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이고 강력한 지지라인인 걸 저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처럼 최근 이제 몇 년간 요 근래 거래량만큼 터진 적이 거의 없고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오래 지켜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굉장히 매물대 라인인 거 맞고 좋은 가격인 것도 맞고 아까 가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인 지금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이제 어려운 자리도 아니고 나쁜 자리도 아니에요. 충분히 한 파동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그때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는 시장이 무너질지 지금의 바닥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매력적인 가격, 우리가 만족할 만한 가격이 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접근하는 거고 항상 찐바닥을 기다려야지 나는 좀 더 떨어지면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찐바닥이 오지 않고 그냥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지금 자리는 굉장히 큰 매물대가 동반한 횡보하는 그런 자리이다, 지지라인이다라고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에는 또 선반영이 된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 우리가 기회로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단기간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이더리움이 좀 주도한 시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다시금 비트코인 쪽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POW 채굴 코인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제일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더 도미넌스보다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자리 강력한 매물대고 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아무래도 좀 살아나고 있는 장인 것 같은데 가드님 조금 더 덧붙여 주시죠. 지금 유일무이한 전문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더리움이 머지가 끝났고 이런 좀 상승세가 이제 보여줄 듯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샀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좀 슬퍼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더리움 자체를 보면 여러분들 탈중앙화와 이제 확장성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문제입니다. 단점이고 문제인데 이런 솔라나나 이제 카르다노 자체도 걔네도 좀 늦게 시작을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중앙 집권화 됐기 때문에 이제 느린 이제 TPS 속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 탈중앙화에 여러분들 모든 이제 포커스를 다 이제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코인들 사이에서 이런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덕에 많은 사용자들이 더 이제 더 모여들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문제가 뭐 속도가 느리고 뭐 이런 기능 면에 대해서는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레이어 2나 뭐 레이어 3 같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면서 이런 기술력들을 보완해 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트코인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생겨난다 해도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이 탈중앙화의 가장 강력한 파워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이 이제 중앙 집권화가 된 이런 이제 코인 POS로 전환이 되면서 중앙 집권화가 된 코인들 자체에 대한 이제 신뢰성도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보다는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전혀 이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토큰 자체를 여러분들 다른 토큰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중앙에 딱 버티고 있는 우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자체를 보면 이제 일부 개발 도상국에서 법정화폐로 이제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뭐 여러 온두라스부터 시작해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더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사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달러의 이런 지위를 무너뜨릴 이제 단 하나의 무기는 단연코 비트코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안과 분산화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의 권한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이 비트코인 여러분들 절대로 이제 이 시장에 큰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잘 시장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맨날 여러분들 알트코인을 사기 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잘 보라고 하는 것도 이에 좀 포함이 돼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다르실 것 같아요. 현재 제 생각에는 2021년 이런 알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을 지나서 2022년 계속 알트든 비트든 다 계속 흘러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장 자체가 폭락하는 여러분들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항상 순서는 이래요. 비트코인이 쫙 올라주고 내려오면서 알트들의 폭등이 나왔던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승장으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더더욱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게 그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이제 마이클 세일러도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이 POW의 비트코인의 파워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상황도 나오고 있고 이전 작업 증명의 이제 POW 자체 시총의 95%가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POW와 이제 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이런 경쟁 구도가 아니라 이제 공생 구도로 가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다른 이제 목적을 가진 코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지켜보시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이대로 가서 영원으로 수렴할 가능성은 저는 거짓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 물량을 갑자기 매도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현실적으로 전 세계 국가 자체가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를 금지한다. 여러분 이런 게 발생이 될까요? 지금 여러 기업들, 기관들 다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기준금리가 75%죠.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 넣어놓기만 하면은 이제 돈에 1년에 한 두세 배씩 불어나는 거죠. 1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 되는 거고 5천만 원 넣으면 1억이 되는 이런 건데 얼마나 화폐의 가치가 안 좋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자국의 화폐 가치가 이렇게 낮은 나라들은 비트코인을 여러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좀 탈중앙화 또 코인으로서 좀 가장 강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지금 속도는 다른 알트코인보다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좀 확장성으로 나중에 레이어 2나 레이어 3가 나오면서 좀 더 그런 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을 하면서 중앙 집권화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따라서 탈중앙화적인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밖에 좀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지위를 무너뜨릴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사실상 이더리움이 지금 채굴을 또 종료를 하면서 이더 마이닝까지 채굴을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 이 부분 유일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태죠. 네, 상태죠. 채굴기를 다 구입해서 지금 공장 가동하고 잘 이제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더리움 이제 머지 업데이트 관련해서 머지 업데이트가 진행됐고 이제 더 이상 채굴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 채굴기들을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존의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가거나 그리고 레이븐 코인 그리고 지금 새롭게 나온 이더리움 하드포크한 이더리움 W로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그 가격 대비해서 결국 수치 탄산이 맞지 않으면은 결국 뭐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인데 가장 효율이 좋았던 게 어쨌든 이더리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갖기 원했고 이더리움 채굴 업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채굴 업자들이 결국은 다 백수화 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더리움 측에서는 굉장히 저는 이더리움 관해서는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해서 가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POS로 전환하게 되면은 결국은 스테이킹 보상으로서 이더리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매수하게 되고 이더리움을 매수한 것을 스테이킹 맡기면서 이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매수세로 이제 상승상이 오게 된다면 이더리움 매수세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기존의 뭐 채굴자들은 뭐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좋은 흐름이 보여질 것이다. 그리고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아무런 변화도 없네. 기존의 채굴 업자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암호화폐 시장이 뭐 흔들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고요. 오히려 좋은 호재로 갈 거니까 즐겁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비트코인 소폭 반등 그러나 완벽한 추세 전환은 아니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